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결석 처리 시에는 제가 녹화하고 있는 영상을 유튜브로 띄워서 또 소감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로 연구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올해 총 4번의 학부모 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작이 12학년 진로 연구부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로 연구부는 12학년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처 선생님, 임은비 선생님이 두 담임 선생님을 필두로 제가 부장으로 있고요. 최은미 부장입니다. 그래서 12학년 전체의 진로와 진학 그리고 어떻게 소명 수업을 할 건지 연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처음으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 교육은 성교육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등 과정에 있어서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에 대한 게 2차로 있을 예정이고요. 3차는 영성생활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성생활부는 김수명 부장님께서 있으시고요. 김지은 선생님, 한상준 선생님, 변영애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학생들의 코칭 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이들의 영성, 코칭, 생활지도 이 세 가지 분야를 같이 소통하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조금 끊기는 면이 있나요? 네. 좀 끊기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좀 불안정하다고 해서 네, 아까보단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보다.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네. 네. 그럼 진행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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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무기획부는 서광 부장 선생님을 필두로 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교육과정 구성,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10학년 담임 선생님은 황호연, 김소영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로 연구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로 연구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소그룹별로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사님께서 오셔서 전체적인 학부모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으셔서 그 공지사항까지 하면 9시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고등 과정에서는 진로와 학습, 그리고 진로, 그 다음에 소명, 진학까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진로와 학습, 영성 이런 부분들을 돕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년별로 저희가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혹시 임은비 선생님께서 제가 좀 끊기면 제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모님들 미랄 둘의 교육의 종착점 고등 과정이죠. 네. 뭐 어떤 분은 중등까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고등 과정을 하면서 미랄 둘의 교육의 종착점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을 해서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뭐냐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고등 과정 하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쓰라고? 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는 지금 뭐 잠깐 채팅창에 한번 쭉 올려볼까요? 고등 과정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냥 막 한번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1분 정도 드려볼게요. 한번 저희가 소통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한번 아버님 적어주셨고요. 입시, 진로, 대학 좋습니다. 졸업. 네, 감사합니다. 지민 어머니. 네, 쭉 한번 올려주실까요? 진로. 네.
아, 성인, 네, 성인이 되기, 네, 직전이니까요. 네, 쭉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 네, 진로, 네, 이런 내용도 적어주셨고요. 네, 독립이란 단어도, 네, 맞습니다. 이제 12학년 같은 경우에 내년이면 독립을 하게 되죠. 네,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녀를 생각할 때 또는 고등과정 했을 때 어떤 단어 떠오르시는지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숙. 네.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다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분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인, 수능. 네. 12학년 부모님은 지금 수능이 굉장히 가까운 우선 아이폰을 있으니까요. 잠금. 네. 네. 좋습니다. 요거는 누군가 적어주셨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네. 10학년 뒤서 10학년. 네. 그래서 대부분 적어주신 거를 보니까 성인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누가 적어주시는지 모르지만 네, 진행이 됐네요. 네,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서 제가 지을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께 좀 요청을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10학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좀 드렸어요. 네. 고등과정 하면 뭐냐 했을 때 대학 이런 단어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10학년 부모님들께서 적어주신 걸 다 적어봤어요. 다 적고 분류하고 선생님들이랑 사실 토론을 했습니다. 고등과정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이런 단어들도 좀 있었어요. 동기부여, 강력한 채찍, 뭐 기대 부흥, 뭐 학원 규제 완화해달라, 뭐 이런 단어들.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교사들끼리 한 2시간 정도 토론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들 내용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로 이런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지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분명히 적어주셨는데, 네, 지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나눠봤을 때, 기독대안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독대안학교는 대학을 안 보내냐, 입시를 하지 않냐,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 기독대안학교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존의 교육의 대안을 찾아 배움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 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기존의 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실천이 되는 곳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기독대안학교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쓰신 분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학년은 네, 참가자 주석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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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2학년 진로와 소명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한 이유.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처음이 중요한가요? 마지막이 중요한가요? 전 사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보다 훨씬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그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마지막을 어떻게 저희가 장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오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3은 어떠셨나요? 고3, 현재의 고3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예, 요런 모습 아닐까요? 요런 모습. 네. 달려가죠. 뭔가 땀 흘리고. 예, 이건 나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질문들이 있죠. 수능 끝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실은 수능은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죠. 국가적으로도 인생에서. 그러나 그 시험 이후에 우리는 아이들의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떠신가요? 수능이 끝나고 모든 문제집을 버리고 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기자가 한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입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은 있다. 네. 부모가 있든 자녀가 있든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모습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거 알았어. 잠깐만요, 여러분. 누구 한 명은 떨어진다, 한 명은 붙었다. 서로 질타기 없기? 오케이. 우리 다 수고했다고 해주고. 얘는 화장실 수업번호 집에 있어. 선생님 조금만 뒤로 나와주세요. 아, 맞아. 이거 찍고 있네. 13131.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아이들이 졸업여행을 갔는데 대학 합격 발표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요. 대학을 떨어진 애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재수를 결정한 아이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좀 사실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학교에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먼저 합격 발표를 확인한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혹시 떨어졌을까 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181. 혹시 단체 사진 누구한테 있죠?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 방금 찍은 거 저기 정식선이 찍어주셨어. 한 번 더 확인해. 그러니까 개떨려. 손 떨어. 괜찮아. 하나, 둘, 셋. 나 틀렸어, 이 와중에. 내가 이 친구 합격했어요, 지금. 근데 이 친구 잘못 눌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됐나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야, 손 떨리다, 조용히. 야, 우리나. 네. 어떠셨나요? 친구의 합격을 울어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사실은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친구의 합격을 울어줄 수 있는 공간 전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커다란 대안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고3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대안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 장면이었죠. 저가 알았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12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명 발표를 해요. 선배들이 후배에게. 근데 실제로 아까 한동대에 합격한 이 아이는 이야기를 하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학교에서 소논문 했던 것, 동아리 했던 것, 프로젝트 했던 것, 소명 수업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대학 생활과 너무나 연관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애들아 하나도 놓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아이는 소명 발표할 때 미랄둘에는 기나긴 인내와 보드너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정말 힘든데 계속해서 인내해줬고 보듬어준 공간이다. 친구들 사이에 긴밀한 우정이 있었던 곳이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하나 된 공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고3이라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힘들어하는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조언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저는 이제 12학년인들이 소명 발표회를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표현하는 미랄 둘에는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대학도 중요하죠. 저는 대학도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플랜카드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그게 자랑거리지만 사실 미랄들의 자랑거리는 어느 대학을 갔느냐보다 그 대학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보내왔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학년 때는 저희가 진로 소명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보가 많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학부모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12학년 진로는요. 2월에 진로 진학 설명회를 저희가 다 합니다. 보다 빠르게. 왜냐하면 불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2월에 이미 12학년 부모님들은 진로 진학 설명회를 끝나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설명회 때는요.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12학년 전체에 대한 방향 안내, 그리고 12학년 때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입시 캘린더를 제작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입시에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목표와 내용, 그리고 소명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 입시 설명까지 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입시 설명회보다는 저희 학교의 맞춤형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학년이 되시면요. 총 4명의 교사와 1명의 아이가 진로 소명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미 부모님 상담 2회, 학생 상담 2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미 학부모 상담 1차 상담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2차 상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직 이름을 자녀 학년과 자녀의 이름으로 안 바꿔주신 부모님께서는 변경 부탁드립니다. 그 사진에 본인의 얼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 누르시면 이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녀 학년과 이름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4회의 진로 진학 상담이 있습니다. 학부모 2회, 자녀 2회.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활동한 소명을 바탕으로 아이의 적성과 성적을 분석해서 이 아이에게 적당한 루트가 무엇인지 저희가 미리 상담을 해드리고요. 사실 코칭 11학년 때 할 때 코칭을 하면서도 이 아이가 논술에 적합하면 논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수능에 맞으면 수능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사실 11학년 2학기
코칭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2학년 때는 소명을 바탕으로 학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니 진로 탐색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공학 계열 아이들이 공학 계열 4명, 5명의 아이들이 교수님과 함께 미니 진로 탐색 세미나를 했고요. 다음은 저희가 교육 계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학년 때까지 진로를 고민할 때 소명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소명인을 초청해서 소규모로 진로 탐색 세미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소감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에게 큰 울림을 주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보냈을 때 교수님께서 단문이 오셨어요. 참 똑똑한 학생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이가 너희 학교에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학생이 이런 단위를 썼어요. 고3이다니 책임감이란 단어가 크게 다가왔다. 부모의 책임, 자신 미래에 대한 책임, 학생의 책임, 삶의 의무로 다 느껴졌다.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기 전 교수님이 쓰신 글을 먼저 읽어보고 기독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어떤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지 궁금했다. 교수님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 시간을 통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직업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명인을 만났다. 나는 지식인이 되길 원하고 그 지식을 통해 직업 활동을 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고 그 하루에 책임감 있게 경영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과제인 것 같다. 그래서 12학년까지 고민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소명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미니 진로 탐색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소명 수업이 고3에도 개설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소명 수업에서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나의 진로를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말씀도 넣고요. 자신의 생각들을 넣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명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영상으로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워낙 소통의 기회가 적다 보니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3 때 매주 이루어지는 소명 수업입니다. 매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 학교에 맞게 기도 나눔 노트를 아이들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1시간씩 갖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저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매주 이렇게
영초 선생님 만들어주신 수능 기도문을 같이 읽고요. 아이들이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한 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공부하는 모습은 뭘까? 반에서 이런 내 이야기가 나온 적 있다. 하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 장난스러운 말을 던지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감했다. 한 친구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기독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묵상을 남기면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리고 제가 바로 댓글을 남깁니다. 선생님은 어린 시절 이런 식으로 이 아이에 대한 고민을 구글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은비 선생님 잘 들리나요? 네, 소리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했습니다. 네. 많이 불편하신가요, 학부모님들? 제가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데. 어떠신가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2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12학년 아이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년은 질문을 할 수 없냐? 그건 아닌데요. 질문이 가능합니다. 저희 교실에서 교무실에까지의 걸음은 총 5걸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2학년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받으세요. 쉬는 시간마다 사실은. 그래서 공부에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묻는 아이들 있고요. 이거는 영추 선생님이 특별히 수학을 위해서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 모아다가 원하는 애들이 질문 받을 수 있도록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언제든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학년은 수능 이후 프로그램이 탄탄합니다. 수능 이후에 대부분 풀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독교 사상의 이해, 그 다음에 미랄두레인의 철학, 졸업 이후의 삶, 이렇게 소논문 작성하기든 대학 이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도 저희가 실수를 넣어서 시간표를 다시 만들어서 아이들이 대학 가서도 네, 기독교와 미랄두레인의 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학년은 계속해서 부모님들을 만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계속해서 상담하고 아이들이 소명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교사가 옆에서 총 4명의 교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로가 소명이 불확실한 아이는요. 저와 1대1로 상담을 계속해서 졸업 직전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학년은요. 진로를 더욱 구체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도성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혹시 무엇인가를 77일 지속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한 학자가 습관이 되기 위해선 77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작심삼일, 너무나 쉽죠.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11학년 친구들, 작년 10학년이었던 뭐 여진이, 예지 이 학교 친구들이 총 77일 소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3기라고 하는 거는 총 4기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매일 순서대로 띵동을 올려줍니다. 띵동은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오늘 목표 시간, 오늘 학습 시간, 누적 시간에서 자기가 목표한 시간과 공부한 시간을 매일 적어서 올리는 겁니다. 올릴 때는 띵동 몇 일차, 말씀, 그리고 이름을 적고 이 사이에 몇 시간을 했는지를 다 올려줘야 합니다. 이 기록의 습관을 고1 때부터 10학년부터
11학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소나기로 기록하는 습관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학년 보시면요. 습관은 기록의 습관부터 시킵니다. 10학년부터.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메일을 기록할 수 있는지 훈련을 시키고요. 리추얼을 통해서 기획력과 습관을 더하고 심화활동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중에는 리추얼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록의 습관은 소나기로 저희가 단련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나기를 하고 나서의 자신의 느낌점,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소나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놀고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소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리추얼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학년의 경우 리추얼을 하고 있는데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끊고 핫스팟을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김비쌤? 네. 네. 지금은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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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추얼까지는 들으셨나요? 네, 리추얼이 뭔지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추얼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리추얼은 아이들이 기록을 했다면 기획력과 습관을 들이는 저희 학교의 고등과정의 활동입니다. 리추얼이란 뜻은 생활 속의 성스러운 의식으로서요. self-directive, direct, 자기 주도적으로 함께하는 활동인데요. 이런 겁니다. 일기 리추얼입니다. 뭔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뭘 했을까요? 한 달 동안. 자, 합니다. 네. 보시면 아침형 인간 프로젝트, 두 번째는 독서 리추얼 프로젝트, 세 번째는 음악 감상 리추얼, 네 번째는 영단어 암기 리추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근력 운동 홈트 리추얼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잡고 친구들을 모집해서 했던 활동인데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아침형 인간. 이제 고등과정까지 와서 아침에 깨우는 거는 조금 부모님들도 싫으시죠? 그런데 이 리추얼을 했던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아침 7시에 모두 일어나서 인증을 하는 리추얼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미션을 하고 아침 일과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선배가 오늘의 미션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사진 올리기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후배들은 그리고 참여한 친구들은 계속 올립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왜 미션을 줬을까요? 이유는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자기가 한 것들을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리추얼은요. 영단어 리추얼입니다. 영단어 외워 해도 안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뭘 하기 위해 모였어요? 영단어를 실제로 외우기 위해 모인 리추얼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선배가 얘기합니다. 월드마스터라는 책을 사. 그리고 퀴즐렛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그래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단어를 암기하고 학교 끝난 후 저녁 6시까지 퀴즐렛으로 문제를 풀고 테스트 결과를 올려줘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영단어를 꾸준히 외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리는 거죠. 난 100% 달성했어. 다 외웠어. 나도 100%. 나 0개 틀렸어. 나 3개 틀렸어. 그러면 선배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정말 고생했어.
앞으로 쭉 그 습관 이어가길 원해. 이런 식으로 후배들과 선배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하루에 40개씩 외웠거든요. 그러면 한 1000개 정도의 단어를 꾸준히 리추얼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획하고 아이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이건 어떠세요? 매일 아침 독서 리추얼입니다. 네, 매일 시계와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하루 30분 아침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올리는 리추얼입니다. 그래서 자칫 독서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스스로 아이들이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인증을 하는 시간을 무려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보낸 친구들은 상을 받았고요. 또 이걸 진행한 리추얼 메이커들도 저에게 좀 많은 상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입니다. 소나기로 기록을 하는 연습을 했다면 리추얼로 습관을 기획하는 기획력을 키우고요. 더 나아가서 동아리 활동으로 진로를 심화시키는 자기 주도가 심화되고 더 확대되는 활동으로 저희는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에는 독서 동아리, 교육 동아리, 수학 탐구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로 좀 더 자기 주도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에서는요. 책을 책임감 있게 읽는 연습을 하는 동아리고요. 교육 연구 동아리는요. 교육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교육학 책을 읽기도 하고 초등에 가서 수업을 기획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 탐구 동아리는요. 수학을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가며 탐구를 해보는 동아리인데요. 그래서 그 동아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N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K가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각이 바뀌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수학 동아리에서는 아이들이 단지 막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고 또 영철 선생님께서는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또 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를 통해서 기록의 습관을 잡고 그리고 리추얼을 계속함으로써 아이들이 습관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자리의 진로가 확정이 됐다면 그 진로를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그 세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기 주도력을 높이는 게 11학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추얼이 총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홈트 리추얼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신이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추얼이나 소나기를 11학년이 리더로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생들을 끌어오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아리의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학년은 어떤지 우리 10학년 부모님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나를 정리하는 시기고 기차를 쌓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10학년은 저희가 소명주도 캠프를 미리 열어드렸습니다, 사실. 사실 모든 아이들이 필수로 참여해만 했던 활동인데요. 소명주도 캠프, 그 다음에 소명책 만들기를 통해서 자기의 진로와 소명을 구체화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주도 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계속 놓이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소명주도 캠프, 네요. 고등학교 오기 전, 2주 동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선배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공부법 강의를 저희가 직접 다 했습니다.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을 푸는 방법, 그래서 비문학 위주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고요. 수학은 고등 과정에서는 꼭 알아야 할 수학, 중등에선 이거 정도는 알고 와야 돼 라면서 수학 교재를 직접 제작하셔서 수학 저희가 주도 캠프를 했었고요. 영어는 구문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구문을 암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법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 후에는 무조건 졸업생들이 실습을 돕고 실제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선배들의 진로 탐색 특강을 10학년들만을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녁 10시까지 11학년 선배들과 줌에서 밀두 독서실이라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주말에도 물론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훈련,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요. 아이들이 도대체 소명주도 캠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ABC 더하는 게 9래. 그리고 넓이. 자, 이게 뭐냐면요. 10학년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학평 기출이었고 난이도는 상입니다. 그래서 한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 합이 13. 그러면 여기 넓이가 A, B지. 네.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는 13. 맞네. 2분의 1 해야지. 이제 좀 알겠지? ABC. 그럼 A, B, B, C, CA는 2 넘어가니까, 근데 우린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야 돼. 알았어. 일단 가로 연 다음에 ABC 한 다음에 가로 닫고 제곱 한 다음에 빼기 이거 E 마이너스 이거 불러봐. 숫자로 불러봐. 어떻게 하게? 숫자를 불러보라고? 잠깐만. 우리 이걸 구해야 돼. ABC가 9라고 했잖아. 응. ABC 그러면 9제곱? 응. 9제곱 빼기 2이거니까 마이너스 2 그거 여기다 26 곱해야지. 마이너스 2에다가 20 하면 52. 맞네. 그러면 29. 5번. 정답. 완벽했다 얘들아. 잘하네. ABC 더하는 게?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연습을 시키고 선배들과 같이 하고 같이 고민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자기주도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사실 훈련하고 있고요. 그 과중에 좀 어려운 친구도 분명 있죠. 그 친구는 또 선생님이 또 따로 부르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연출하고 훈련하고 이 모습이 계속 나와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10학년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11학년 친구들은 다 어머님들 하셨죠.
저와 함께 소명책을 아이들이 만들고 있고요. 7월에 부모님들 모시고 아이들의 소명책이 나오고 그 소명책을 같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10학년 아이들은 2학기 때는 좀 더 그걸 심화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저희 진로연구부에서는 12학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아직은 대부분 진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을 할 때 자기주도적인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의 진로와 학습과 삶을 기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요. 소명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을 12학년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독대안 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이었죠. 고등과정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요? 미랄 두레학교의 마지막 과정인 고등과정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까 생각나시나요? 대학, 강력한 책찍,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과정은 이렇습니다. 요겁니다. 저도 기독대안학교 12년차 교사입니다. 기독대안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도 사립학교를 가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 가운데 내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전 기독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요. 대안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사실 대안학교를 선택하신 특히 고등과정 끝까지 선택하신 부모님들이 전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 대안을 만들어가고 배움이 일어나는 곳을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물어보고 세상의 교육을 함께 회복하며 가정과 함께 소통하고 이 땅의 교육을 만드는 마지막 지점이 저는 미랄 두레학교의 고등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더 소통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12학년 부모님들은 대부분 만나 뵀던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한번 다 뵀고요. 2차적으로 5월부터 저와 병철쌤 그리고 두 담임선생님이 또 만나실 거고요. 사실 제 욕심은 11학년 부모님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계속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0학년 부모님들도 같이 조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싶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소명 주도 캠프에 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아이들의 공부의 기초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다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대집단, 지금 한 7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대집단에서는 질문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좀 소그룹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공통 질문은요. 진로 소명 교육을 들어보시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그룹별로. 그리고 학년별로는 12학년은 제가 질문을 준비했던 겁니다. 고3이란 시간이 매우 답답하고 막막한 시절입니다. 아이들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고3이라는 시절은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상황 안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랄들의 학교 부모님은 12학년 부모님은 어떤 역할, 대안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한번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학년은요. 어떠십니까? 고등학생 되고 나니까 소통이 원활하십니까? 아마 예전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부모 눈에는 너무 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와 소통이 더 원활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학년은 성인이 되길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엄청 개입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개입해서도 너무 방치해서도 안 되는 시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아이의 자기주도 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기도를 높일 수 있는 미랄 둘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나눠주시고 그걸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고 또 한 번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진로나 진학 또는 학습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사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은비쌤이 지금 소그룹 방을 마련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주제별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선생님, 호스트 채팅창 한번 봐주시겠어요? 호스트에서만 소그룹이 돼서 절 공동 호스트 지정이 되시나요? 공동 호스트 지정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게 저희 버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참가자를 누르시면 혹시 제 이름 옆에 더보기 뜨시나요? 네. 참가자 옆에 죄송합니다. 더보기에 공동 호스트 설정이 없으면 저희 버전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제일 빠른 방법은 나갔다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호스트 넘겨주시면 넘겨드리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학년별로 제가